안녕하세요. 2025년 오늘 3월 6일입니다. 아이들 적응하고 또 우리 원장님 선생님들 그동안 또 2월부터 신학기 준비하시고 또 입학식 또 졸업식 수료식 너무 많이 좀 힘드셨죠? 모두 다 응원하고요. 또 우리한테 다가오는 또 이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. 또 반드시 운영위원 중 3월 달에는 1분기는 3월 달에 실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운영위원회에서 잠깐 살펴보고요. 또 그 교육을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또 2025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주요 어떤 걸 다루어야 되는 건지를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어떤 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 연구소에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운영위원회 관련된 저희 연구소에서 준비한 운영위원회 자료면 충분히 품격 있게 체계적으로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디자인까지 회의록까지도 이렇게 하셔라 어떤 걸 하셔라 해서 했고요. 자,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날 딱 3월 달에 한 번 진행을 할 겁니다.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. 그래서 이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한테는 이 많은 자료를 모두 다 제공할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 잘 하셔서 성공리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우리 부모 운영위원회 선출 시기가 있습니다. 정시 선출은 2월 말이나 3월 중 이제 부모가 전체가 있는 자리나 아니면 이제 관련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보궐선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. 그래서 어쨌든 결혼이 생겼을 때 보궐 선출 기준 써 있고요. 그래서 보통 선출 시기를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좀 표를 해봤고 또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최초로 소집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최 시 보통 3월에 많이 하겠죠. 그래서 이 원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제가 이렇게 좀 순서대로 좀 적어봤고요. 그다음 운영위원회 합니다라고 우리 전체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공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개최 알림을 뭐 가정통신문이나 키즈노트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카페 이런 데도 알릴 수 있겠죠. 그리고 다 하고 나서는 운영위원회 심의 내용 및 회의록을 반드시 모든 부모님들한테 게시를 해야 된다는 거. 그러면은 우리가 2025년도에 어떤 걸 좀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3월 달에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가 있다면 3월 달에는 무엇을 다룰 수 있는 건지 좀 9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운영위원장 선출이라든지 또 우리 어린이집의 결산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보건된 상황에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죠. 또 특별활동 운영 규정, 또 보육시간이나 보육과정 운영 방법, 또 선생님들의 뭐 수당이나 근무 환경, 뭐 권익보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. 또 어린이집 운영에 뭐 관련된 근로자라든지 여름, 겨울 교사 집중 휴가제가 있다 하면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중요한 게 뭡니까? 부모 부담 행사비가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되는 비용을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해서 할 수 있다. 그리고 급간식 내용 공개 범위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협력 관련된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기 3월 달에 1분기 때 다룰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제가 보육사업 안내 2025년 보육사업 안내 이제 교육부에서 발행한 건데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 부모 부담 행사비가 무엇이지? 뭐 이런 것들도 쭉 적어놨고요. 그 다음에 주요 안건도 뭐 아침 저녁 급식기 예를 들면 연장 보육이 있을 때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특성화 회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개인용 소모품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2025년 보육사 안내 96페이지 보시면 필요경비 집행 및 어떤 정산이라든지 입학금 뭐 반환이라든지 반기별로 보호자 수납액이라든지 남은 금액을 정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다음에 또 페이지 106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사 안내 영유아 단체 급식 가이드라인 나와 있는데 급간식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할 수 있겠죠. 그다음에 정보 공시 준수 여부 또 그다음에 이제 2분기는 뭘 다룰 수 있을까? 1분기 행사 보고라든지 2분기 좀 이따가 제가
행사,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고, 그다음에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인지도 샘플로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. 그 부분도 잠깐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. 그래서 2분기 때는 뭐 주요 안건, 열린 어린이집, 뭐 프로그램 중간 보고, 뭐 교사들 교직원의 변경사항이 있다든지, 그리고 기타 등등 하시면 되겠고, 자, 3분기가 더 중요한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를 했었는데, 2025년 어쨌든 보육사 안내 페이지 96페이지 보면 상반기 필요경비 정산 보고를 반드시 보호자한테 알려야 된다.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 추가 경정 예산 심의도 할 수 있고요. 4분기는 마무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. 1년 행사를 돌아볼 수도 있겠고요. 그다음에 하반기 이제 기타 필요경비 및 특별비 정산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. 이 부분. 그리고 때론 이제는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분들의 감사, 인사, 뭐 식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.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년이 우리가 진행이 되겠죠. 이런 것도 쭉 한번 좀 적어봤고요. 일단은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위원회는 매뉴얼을 매년 주지는 않아요. 2012년, 그러니까 2012년 11월이면 좀 오래됐죠. 이게 이제 운영 매뉴얼인데 조만간 변경은 되겠죠. 이게 기본 매뉴얼. 그다음에 변경된 상황은 어디다 하냐면 해마다 보육사 반내에 이거를 다 거기다가 적용한 거 우리가 또 그걸 또 했다는 거. 그래서 2025년 제가 어떻게 보육사업 안내에 명시된 거는 뭐가 있었을까 이걸 좀 적어봤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알려드려 볼게요. 일단은 운영 기준도 제가 운영 기준, 운영 시간, 야간 연장 보육, 뭐 휴일 보육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이고 근로자의 날, 또 보육료 지원 아동에 대한 휴일 보육료 지원, 어린이집 운영 시간 중 외출 시 하원 이후 재동원 불가라든지 대신에 하원 시에는요 보호자가 원내에 들어와서 인계받는 게 원칙이고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정확히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앞에 말했던 연시비의 행사 반기별 보호자 수납액 실 사용 금액 남은 금액 정산 이런 것들도 쭉 보육사 특별활동 어떻게 할 건지 특별활동은요 운영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의거해서 운영 계획 그다음에 정보 공개 보호자 동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다. 그리고 대상은 입사일부 이상 영유아 또 운영 시간, 운영 방식 이런 것들도 다 정리했고요. 일단은 우리가 특별활동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저희가 작년에 2023 표준보육가정 기반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러니까 표준보육가정이 올해 3월부터 적용이 됐지만 2024년 표준보육가정에 어쨌든 개정이 됐다는 거 그걸 적용하에서 아이들 대체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또 급식 운영. 그다음에 뭐 어떤 점검 및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봤고요. 또 관계 공무원들의 뭐 정보 공시 준수 여부에서 점검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이렇게 보육사업 안내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법 25조 시행령 제 21조 2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거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운영위원회가 그러면 뭐냐? 자, 어린이집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?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높이기죠.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해서 지역 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 실시고 또 협동 어린이집을 제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고요. 운영 횟수는 분기별로 1회 이상,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 연도 기준으로 한다.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회사하고 다른 게 1분기가 저희는 신학기가 3월에 시작되잖아요. 그러니까 3, 4, 5. 근데 1분기는 반드시 3월에 실시를 해야 된다. 그다음에 2분기는 6, 7, 8 중에 한 번, 3분기는 90, 11 중에 한 번, 4분기는 12, 1, 2 중에 한 번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반드시 운영 횟수는 적용하셔야 되는 거고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느냐? 100인 미만, 100인 이상 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운영위원회 활성화 등 지원을 위해서는 육아지원센터 등의 참관이 가능하다. 이 부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?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셔야 된다. 또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 대표나 지역사 인사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 개최가 가능하다. 2025년 보육사 반년 보육사 반내
137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운영 방식은 분기별, 다시 정리하자면 전체 학부모 대상, 회의록, 작성 보관, 아동 학대 이후로 사유로 뭐 할 때는 수시로 가능하고, 일단 이혼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이혼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.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다룰 수 있을까? 자, 보육사반내 페이지 138페이지를 참고를 좀 해볼게요. 어린이집 운영 규정 재개정에 관한 사항. 두 번째,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. 이제 쭉 한번 했죠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5번 보육교직원 근무 개선에 관한 사항이나, 자, 요즘에 선생님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? 권익보호죠. 권익보호에 관한 상황도 좀 있다는 거가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. 그 외에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또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은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된다.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쭉 제가 체크를 좀 도와드렸고요. 자, 이런 부분들 쭉 여기 보여준 서류는 교육 받으신 분들은 모두 좀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, 이런 것도 또 애결산 승인, 장부들 비치, 장부는 어디까지 어린이집 보조, 그러니까 문서 보존 연한이, 자, 공사장부는 10년, 회계장부 뭐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라든지 뭐 중요한 출석 인정 특례에 해당되는 결석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회계 서류이기 때문에 5년이다.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일지, 뭐 연간, 월간, 주간 보육계가 보육일지는 3년. 뭐 이런 식 기타는 이제 1년인데 이것도 잘 보시고 이거를 보존연한을 잘 지키셔야 된다.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준비를 해드렸어요.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좀 촘촘히 한번 더 다뤄드렸다는,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매뉴얼까지 적어봤어요. 안녕하세요.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런 거 있잖아요. 제가 의사봉까지 좀 빵빵빵 최근에 검색해봤어요. 쿠팡에서. 그래서 망치 판사 12,800원짜리가 제일 싼 것 같아요. 뭐 이런 거 하셔서,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소통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, 투명한 원칙, 협력적 접근, 이런 것들, 발언시 주의점, 이것도 좀 운영위원 하기 전에 같이 명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권한이 뭐고 의무가 뭐고, 순서. 제가 인사말까지 다 적어봤어요.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. 대신 인사말 할 때는 한영의 메시지, 어린이집 목표, 비전, 부모와의 협력을 어떻게 할 거고, 그다음 마무리 인사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이거는 좀 줄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, 그다음에 개선언, 개의선언하고 안건 심의, 그다음에 심의가 이루어지면 표결하고 동의 제청합니다. 이혼해서 다 된다면 빵빵빵 의사봉하고 폐의를 선포합니다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인성플러스 연구소 함께하면 안심이 되실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한번 이것도 쭉 한번, 여기 지금 보여준 서류는 다 이제 같이 교육 받으시면 드릴 수 있는 서류다. 그다음에 카드뉴스도 이렇게 있겠죠. 카드뉴스도 이렇게. 자, 카드뉴스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우리가 뭐 키즈노트라든지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 이런 데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겠다. 두 가지 형태로 좀 해드렸고요. 그다음에 매뉴얼 아까 보여드린 그 규칙은 어린이집별로 다 있죠. 그래서 어린이집에 운영위는 해칙이 있는 거죠. 해칙도 여기를 보시고, 이것도 지금 어린이집에 맞게끔 수정하셔서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준비해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서식 예시도 좀 드렸어요. 서류가 뭐가 필요할까?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, 이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아까 매뉴얼 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이 촉장, 뭐 지역 인사, 운영위원회 개최합니다. 이렇게 쭉 언제 합니다. 이렇게 쭉 할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의견서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작성해봤어요. 부모님들이 우리 하니까 의견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. 뭐 서식이 있으시겠죠. 회의록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. 3월 달에도 우리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 합니다. 3월 달 안건 좀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저희가 디자인해드렸죠. 이렇게 디자인해드렸으니까 내용은 같아요. 운영위원회 안건, 뭐 이렇게 주요 안건은 이렇습니다.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안내하면 되겠죠. 이것도 좀 디자인해드렸으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나가면 되겠구나. 그다음에 회의록도요. 물론 회의록은 간단하게 하는 건 자유예요. 자유지만 일단 저희가 연구소에서 좀 한번 디자인한 거 좀 보여드릴까요?
이렇게 좀 디자인 해봤어요. 결과 안내문 해서 일단은 목차 결과 안내 이제 일단은 올해가 3월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차 운영운영 안건 있잖아요. 이런 것들도 좀 하고 결과 보고를 좀 진행하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 운영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거 프로그램을 좀 부모님한테 다시 한번 그다음에 결산 보고하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심의를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그리고 교직원 수당도 우리가 운영위원 심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. 기간 뭐 안건 협의사 이런 것들도 쭉 이렇게 적응 프로는 어떻게 하고 등하원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것들을 쭉 적어 드려 봤어요. 그래서 이것도 그다음에 이촉장 이제 이왕이면 부모님들이 새로 이촉이 되셨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촉장도 저희가 디자인을 좀 해드렸습니다. 해서 부모님들한테 좀 두꺼운 상장종이 있잖아요. 그걸로 좀 페이퍼에다가 프린트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. 지역 인사 가끔 지역 인사가 누가 조건이 되나요? 지역 인사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려 봤어요. 지역 인사 이호는 누가 될까? 졸업생 부모님이 되실 수 있네요. 그럼 뭐 이러고 쭉 뭐 예를 들어서 당해 어린이집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보육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뭐 한자 아니면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직장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 뭐 이렇게 관련된 분들이 할 수 있다. 근데 졸업생 부모님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좀 같이 나눕니다. 그래서 쭉 한번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. 자, 먼저 이 폰트를 좀 설치를 하시고요. 항상 받으시면 자료를 개인 서류도 필요한 서류 어린이집에서 우리 개인 서류가 좀 어떤 게 좀 필요하지? 그래서 이 필요한 서류를 쫙 한번 정리해 봤어요. 그래서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혹시나 이거 빠뜨린 게 있으면 반드시 받으시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? 자, 작년 기준으로 이 회의록을 쭉 이게 1년 거를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. 회의록 이렇게 물론 어린이집마다 다르겠죠? 다르죠. 다르지만 내용을 좀 수정해서 쓰세요. 우리 거의 비슷하겠죠. 대신에 이제 우리 어린이집 맞게끔 수정하셔서 쓰셔서 서명 받고 이렇게 디자인 해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회의 자료도 어린이집 실정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겠죠. 이렇게 다 디자인 해드렸고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조금 우리 어린이집 하는 것들을 정리하시면 좋겠다. 2분기, 3분기, 4분기까지 다 동일합니다. 내용이 참 다르겠죠. 이제 1년 거 이거 1년 거 자료는 올해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년 거 회의록을 이렇게 작성한 것도 했으니까 우리 어린이집에 맞게끔 똑같이 하라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. 대신에 이제 원장님들이 어려워하신 게 좀 이런 것들이 샘플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드려봤어요. 그래서 일단은 원장님들이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한 거 있잖아요.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여진 거 있잖아요. 제공 자료. 이 자료는 모두 보내드리기 때문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폰트 설치하시고 개인 서류 회의록 1년 거, 그 다음에 일단은 운영인의 매뉴얼 규칙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단은 3월 달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보육사업 안내 명시된 운영에는 뭐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어떤 거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카드 누수까지 다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자료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잘 준비하지 않을까요? 인성플러스 연구소와 함께 하시면 안심이 되실 겁니다.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꼭 한번 하셔서 여기 한번 봐드릴까요?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. 일단은 3월 14일 날 저희가 하니까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소에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자, 3월 한 달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 선생님도 응원하고요. 응원합니다. 우리 아이들 잘 적응하고 학부모님들 어린이집 믿고 맡겨주세요. 아이들 믿는 만큼 잘하고 믿는 만큼 적응할 것입니다. 자, 인성플러스 연구소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. 자,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